예, 오늘은 8주차 수업인데요. 지난주차 일정하고 엮어서 좀 같이 해볼 겁니다. 제가 교과과정을 올릴 때 예전 책자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 책자하고 교과과정 일정이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는 81쪽이고요. 81쪽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는 레슨 05예요. 레슨 05. 레슨 05에 있는 파일, 가져오기, 미디어 파일, 그 다음에 파워 디렉터 예제 레슨 05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쫙 블럭 잡아서 열기를 누르면 여기에 쫙 펼쳐질 겁니다. 이쪽에 다 펼쳐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다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16대 9예요. 16대 9. 여기 보면 16대 9. 4대 3.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네, 16대 9. 다시 제가 한번, 여러분, 그만, 간만에 계시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파워 디렉터를 실행했을 때, 여기에서 최대 기능 편집기라는 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 여기 위에 16대 9라고 되어 있는 거, 16대 9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책에서는 1대1 비율로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1대1이 연재는 없어요. 저희는요. 보시다시피 1대1이 없고 16대 9하고 4대 3 밖에 없습니다. 4대 3은 옛날 우리 브라운관 텔레비전 크기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을 4대 3으로 찍어요. 1대1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버전에는 없고요. 새로운 버전에만 있는 겁니다. 4대 3으로 연습해 볼 겁니다. 4대 3. 그러면 이제 요 4대 3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16대 9를 4대 3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가져오면은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아무 그림이나 가져와 보세요. 뭐 지금 이렇게 그 풍선 달려 있는 걸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실 수 있어요. 뭐 서핑하는 동영상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져오시면 아까 제가 가져오기에 가서 레슨 05에 있는 거를 다 선택을 해서 얘를 가져와 놓고 써도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영상이든 그림이든 간에 가져왔는데 문제는 비율이 안 맞죠. 비율이 안 맞으니까 위아래가 꺼멓게 변해요. 그렇죠? 이게 1대1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기존 값이 16대 9인데 지금 16대 9잖아요. 그렇죠? 16대 9를 1대1로 바꿔놓으면은 지금 이 화면이 16대 9인데 1대1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메모장이 이게 한 1대1 비율이고요. 이게 16대 9거든요. 그 비율 자체가 다르니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1대1 같으면 이만큼 해서 왼쪽이 없어지든지 풍선 든 여자의 모습이 사라지든지 양당간의 결정은 내야 돼요. 그냥 4대 3으로 받쳐놓으니까는 이것도 지금 잘려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줄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4대 3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보세요. 줄여지나? 안 줄여지죠? 그렇죠? 저 위에 검은 거 보이세요? 검은 거 위에? 거기까지가 포함된 게 4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얘를 저 위로 올려요. 이렇게 올려요. 얘를 이 모서리를 잡고 저 꼭대기에다 붙인다 이거죠. 오른쪽 끝에다 붙이면 그리고 옆을 늘리던 밑을 늘리던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던 저렇게 보이던 간에 이 칼라로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4대 3이란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애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널쩍하게 돼 있던 애가 얘를 저 오른쪽 벽에다가 처박아 놓고 아니면 뭐 더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밖으로 빠져야죠. 이 검정색은 화면에 보이면 안 되니까
얘를 밖으로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그림 자체는 본래 16대 9지만 화면이 이 검은색 말고 색깔이 보이는 부분, 얘가 4대3 비율이니까 이렇게 보이면 풍선은 거의 다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풍선은 나타나고, 그렇죠? 풍선은 나타나고 왼쪽 초원 그림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얘는 그렇고, 요 오토바이 타는 그림 같으면 또 어떻게 돼요? 얘는 또 늘려야 되고, 이렇게 늘려서 펼쳐야만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그림을 위주로 넣을 거냐, 이렇게 넣어줄 거냐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서핑하는 그림도 그렇잖아요. 서핑하는 그림도 펼쳐야 되겠죠. 펼쳐야 이 검정색 화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검정색 화면은 위아래로 펼치면 편해요. 이렇게 위로 펼치고 아래로 펼치면 이 점선은 이 안에 있는 컬러풀한 화면 밖으로 나가 있지만 이 부분,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화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16대 9로 촬영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 올릴 때도 16대 9로 편집해서 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4대 3으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아까 왜 4대 3으로 하라고? 자, 책에서는 1대1로 편집하는 걸 설명하려고 했어요. 책에서는. 근데 우리 프로그램은 1대1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4대 3으로 연습을 한번 해본 것 뿐입니다. 그 16대 9에 놓고 그냥 이렇게 하라.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얘가 원래 16대 9였을 때는 이게 다 보여요. 얘가 이게 다 보인다고 이렇게 다 보이니까 16대 9는 다 찍혀서 나오는데, 얘를 1대1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이니까 오른쪽이 왼쪽이든 어딘가에 잘릴 거 아닙니까? 그럼 힘들다는 얘기지. 예. 근데 4대 3으로 연습해 놓은 것 뿐입니다. 4대 3으로 편집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책에서는 왜 1대1로 연습을 시키느냐? 책에서는, 자, 여기 보면 1대1로 편집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1로 편집하냐면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경우에는 1대1로 많이 올려요. 1대1로 올린다고. 근데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올리죠? 16대 9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올린다?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다. 그러면 16대 9로 촬영된 영상을 1대1로 편집하려니까 아주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옳은 게 아니야. 이건 옳은 게 아니야. 어떻게 해줘야 돼? 1대1로 촬영된 영상을 1대1로 편집하면 어때요?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스마트폰에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에 여러분이 촬영할 때 선택을 하셔야 돼. 아, 요건 내가 여행 가서 찍은 건데 지금 여행을 왔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에다 올릴 거야 하고 촬영을 할 때는 그냥 16대 9로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다 올려야 되거든. 인스타그램은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1대1로 찍어도 되고 16대 9로 찍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1대1이 제일 좋아. 인스타그램 1대1로 올려야 제일 예뻐요. 16대 9보다는 1대1이 좋더라 이거지. 그러면 카메라 앱에서 우리가 촬영할 때 촬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촬영할 때 카메라 앱에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톱니바퀴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면 촬영을 1대1로 촬영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저 위에도 있어요. 16대 9, 1대1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돼.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는. 굳이 16대 9로 찍어가지고 이거를 편집을 한 해 만에 하지 말고요. 예. 로 촬영하는 것이 16대 9로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1대1로 설정해서 촬영하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연습은 해보는데 우리가 영 안 되면 편집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처음부터 1대1로 촬영을 해서 올리면 제일 낫지.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버전은 1대1로 편집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4대3이나 16대 900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써보시고 무료 버전이니까 쓰시고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새로운 버전을 또 한 달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1대1 비율로 편집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촬영할 거를 미리 1대1로 촬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촬영된 거를 가지고 여기 와서 1대1로 편집하면 낫다는 거지.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16대 9가 제일 적합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나 텔레비전이 다 16대 9예요. 그러니까는 볼 수 있는 화면이 16대 9 화면으로 보는 거니까 내가 서비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16대 9로 서비스를 해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유튜브라고 하는 건 16대 9로 세팅되어 있어요. 기본이. 인스타그램은요. 자 보시면 인스타그램은 PC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PC에 쓸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 볼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 아니에요? 대부분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직사각형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직사각형도 있는데 정사각형이 가장 예뻐요. 영상이든 그림이든 간에 정사각형으로 올리는 게 가장 예뻐요. 그러니까는 인스타그램은 아예 정사각형으로 촬영하자 이거지. 선생님 올려놓은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거요. 영상이요? 네. 영상은 제가 여기다 안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전 사진만 영상도 이거 있네 여기.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죠? 네. 얘 직사각형이 넓잖아요. 그렇죠? 이 넓은 거를 제가 촬영해서 올려놨는데 문제는 정사각형으로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정사각형으로 찍으면 훨씬 낫다는 거지. 그 제가 두 번 찍기가 힘드니까 16대9로 찍어서 여기도 올려놓긴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인스타그램은 1분 촬영해서 올립니다. 길게 못 올려요. 인스타그램은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 가서 멋있는 영상을 막 올리는 거는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고요. 나의 제주도에 왔다라는 것만 잠깐 보여주는 거 1분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지 막 주구장창 길게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르기, 느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얘를 4대3으로 바꿔놓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위아래가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늘려놔야만이 지금 이 테두리는 16대 9고 실제 안에 보이는 요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가 4대3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거는 다 꾸며놨잖아요. 지금요. 꾸며놨는데 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는 위아래가 남아 있으니까 위아래가 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얘를 이제 펼치다 보면 어딘가를 못 쓰죠. 자, 이렇게 지금 영상을 올리면 요 왼쪽에 있는 얘가 안 보이고 얘를 이렇게 당기면 왼쪽이 안 보이는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습이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원래 편집을 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난 다 보여주려고 찍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 어딘가 잘라줘야 되니까 보이는 거는 보여요. 이렇게 4대3 비율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썩 보기 좋지는 않더라. 그림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상 같은 경우 보세요.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영화 감독이 극장 영화를 촬영을 편집을 했잖아요. 감독을 했는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저 왼쪽 귀퉁이서부터 오른쪽 귀퉁이까지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촬영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이제 흥행을 했는데 이 판권을 소유한 사람은 비디오로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 우리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보던 거. 근데 비디오 가게가 4대3이잖아요. 비디오가. 그러니까 감독이 표현한 왼쪽 귀퉁이서부터 오른쪽 귀퉁이까지 다 안 나오죠. 왼쪽 오른쪽 잘라서 중간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비디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싸운 적이 있어요. 감독하고. 근데 감독은 영화를 제작할 때나 필요한 거지, 영화가 다 이제 상영이 될 때는 감독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임자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송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의 영상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서 잘라서 팔아먹냐 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어디가 안 보이잖아요. 왼쪽이 안 보이고 오른쪽이 이만큼 가려지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싫은 거죠. 저거 표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래 있는 영상을 클릭하면은요, 클릭을 하면 여기 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런데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82쪽에,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다 지워버리고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버리고요. 다시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풍선 그림 가져오고 또 다른 그림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잘려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그러니까 이거를 82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래 그림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 편집을 해야죠. 그렇죠? 클립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클립 속성, 여기 클립 속성 설정 이런 거 있네요. 클립 속성 편집 이런 거, 클립 속성 설정, 이미지 느리기 모드 이런 거 있네요. 이미지 느리기 모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자, 얘를 지금 늘리는데 4대3 비율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늘릴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왼쪽 오른쪽 그대로 두고 위아래만 잡아 당기면 어떨까요? 얘가 지금 이렇게, 자, 당겨 볼게요. 위아래로 늘어났죠? 저 같은 사람은 길어지니까 키가 날씬해지니까 좋겠지만 어딘가 좀 이상하죠? 왼쪽 오른쪽 잘라 먹을 건 없어요. 자, 다시 똑같은 그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게 원본인데 원래 원본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얘를 늘리잖아요. 늘리는데 늘리면 따라가잖아요. 비율이 따라가니까 왼쪽 오른쪽이 지금 잘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렸잖아. 이렇게 잘리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보여줄 거냐 왼쪽을 보여줄 거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여기다 대고 오른쪽 눌러서 클립 속성 설정에 가서 이미지를 늘릴 때 4대3 비율로 늘리는 게 있는데 CLPV를 사용하여 늘리라는 게 있대요. CLPV는 사이버링크에서 만든 기술이래요. 근데 이렇게 늘리는 거하고 이렇게 늘리는 거하고 아까 그냥 기럭지를 쭉 잡아 당기는 거하고 다르대요. 얘는 아까 원본이라서 제가 늘리니까 왼쪽 오른쪽이 잘려 먹은 거고, 얘는 그냥 위아래만 쭉 기럭지를 당긴 거고요. 요 그림 보시는 거하고 이 그림은 약간 좀 다른 모양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책에서 뭘 설명해 놨는데
뭐 왜곡을 최소화한다 그러는데 잘 못 느끼겠어요. 모양새는 일단 틀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자, 이거.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인데 위아래가 검은색이 들어갔고요. 자, 이거. 얘는 왼쪽 오른쪽이 지금 잘린 거는 없어요. 잘린 건 없는데, 자,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원본이고, 이게 위아래를 쭉 잡아 당긴 거고요. 위아래로 잡아 당기다 보니까 어딘가에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CLPV라는 방식으로 늘려 넣었다는데,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가장 좋은 거는 4:3에 맞춰서 다시 찍어야 돼. 아니면 얘를 저 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펼쳐주면 화면에 다 보여주는데, 그럼 이 원본 사진하고 이 원본 이거하고, 얘 원본이 아까 이렇게 돼 있던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얘하고 비교했을 때 오른쪽을 살릴 거냐, 왼쪽을 살릴 거냐, 내가 그때 맞춰서 얘를 비교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할 거냐, 이거는 매번 하려면 죽어나죠. 아예 왼쪽 오른쪽 귀퉁이를 포기하고 중간만 살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 극장에서 봤던 영화를 비디오로 보면 이따구로 보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 안 좋아요. 그나마 최선책을 찾아보자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전에 찍은 영상을 16:9로 맞추려면 그것도 어려워요. 옛날에 4:3으로 찍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예전에 찍은 건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 새로 찍을 거라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자리 일부는 1:1로 맞춰서 찍고, 그렇지 않고 유튜브로 올릴 거라면 16:9로 찍고, 그렇게 구분해서 찍는 게 제일 좋다.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만들 때는 유튜브에다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할 때는 16:9로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마찬가지로 1:1로 찍어야 돼요. 사진도요. 카메라에 1:1로 촬영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여기 보면 비디오를 찍을지 사진을 찍을지 동영상을 찍을지가 있는데, 이 동영상을 찍을 때도 여기 16:9로 찍을 건지 1:1로 찍을 건지, 그럼 1:1로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찍을 건지, 얘를 16:9로 찍을 건지,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1:1로 찍을 건지 정사각형으로 찍을 건지 선택해놓고 찍는 게 제일 낫다. 근데 훈장님, 예. 그 퓨전 네트워크에 있어서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나 동영상이나 사진 올리는 사람들을 봤더니, 인스타그램은 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1:1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직사각형으로 찍어서 올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이쁘더라고. 정사각형 말고 직사각형도 있었는데, 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명암이잖아요. 명암. 얘를 찍으면 이렇게 넓게 나와요. 넓게 나온 사진을 올렸을 때는 넓게 나오게 하라고 했더니 안 이뻐서 제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올렸어요. 정상 올리니까 문제가 뭐예요? 안 보이죠? 주변이 잘렸지 않습니까? 얘는 어떤가 볼까? 얘. 뭐 터널 같은 게 보이는데, 얘는 정사각형으로 제가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 사진이나 겉에서 보는 사진은 똑같죠? 자, 이거 돼지 그림 나와 있는 거, 얘는 가로 그림이죠. 이거를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꼬랑지 띄고 머리 띄고 몸통만 보이잖아요. 삼겹살만 보이는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생겼다, 불편하다는 얘기지. 이런 사진은 정사각형으로 찍은 거니까, 이런 사진은 뭔가, 이 사진은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으로 보이니까 지금 요 왼쪽 건물도 안 보이고 오른쪽 나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마음에 들면 클릭해서 내용을 보는데, 일단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누른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 이 사진 같으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건물도 좋고 오른쪽에 나무도 좋아서 찍어서 올렸는데 왼쪽 자르고 오른쪽 자르고 중앙만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의도한 거에 아니니까 이거 뭐야? 에이 안 봐. 다른 거 봐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클릭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거라면 아예 이렇게 말고 그냥 처음부터 정사각형으로 올렸으면 편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정사각형으로 올리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아니라 정사각형 올리면 얘나 클릭했을 때나 똑같으니까 얘는 보세요. 클릭하면 넓게 보이는 애고 겉에서는 왼쪽으로 좀 잘렸잖아요. 이게 보기 싫다는 얘기지. 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아예 처음부터 정사각형을 찍어서 올렸으면 겉이나 속이 똑같으니까 고민을 안 할 텐데 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동영상을 위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동영상을 보는 거는 모니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다 16대 9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무조건 16대 9로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거고 소스 자체가 인스타그램은 보이는 매체가 1대1로 보이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업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1대1로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를 여기다 재활용하기 힘들죠. 얘 따로 찍고 얘 따로 찍어야 돼요. 그 인스타그램 1분이니까 유튜브는요 뭐 20시간 뭐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1분만 나와요 그냥. 예. 그건 맞춰서 우리가 찍어야 된다. 내 편한 대로 찍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세로도 많이 편집하던데. 세로 사진이요? 자, 유튜브를 세로로 찍었을 때는 핸드폰으로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PC로 보면 어때요?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스마트폰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사진을 볼 때 이 안에 꽉 영상이 이렇게 차 있으면 괜찮은데 9대 16이죠. 9대 16. 9대 16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자, 텔레비전이나 모니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16대 9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안 나오죠. 보기 싫지. 그러니까는 주로 보는 화면이 가로니까는 가로 형식으로 촬영하고 올리는 게 좋다 이거야. 모든 텔레비전이 다 세로로 돼 있으면 다 세로로 편집해서 올리겠지, 촬영해서.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세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왜? 내가 찍었으니까 내가 보려고. 나는 가로 세로가 다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유튜브에다 올릴 요량이라면 이렇게 세로로 올리면 가로 모니터를 쓰는 사람 되게 불편해요. 안 보이는 게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다 세로로 찍는 사람이 있어요. 세로를 이렇게 가로 형태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가로로. 근데 모니터를 돌려서 봐야 돼. 화면을 돌려서 보이는 불편함도 있는,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길 원하느냐, 가로로 보길 원하느냐, 그럼 가로로 찍어서 조언해 주라. 그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걸 자르다 보니까 자르기는 뭐하고 늘리자 이거지. 늘리자 이거야. 늘릴 때 그냥 쭉 당겨서 늘리느냐, 비율대로 늘릴 거냐, 이제 그 내용이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올 때는 위아래가 잘렸잖아요. 그 위아래 화면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늘리면 화면이 꽉 차서 보이는데, 꽉 차서 보이는 건 좋은데 왼쪽과 오른쪽이 날라갔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영상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립 속성 설정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늘리자. 쭉 늘리자. 이렇게 늘리면 위아래로 기럭지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왜곡은 생겼지. 늘어났으니까. 그러나 버려지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다른 영상들 보면 이렇게 이 영상들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돼 있는 애인데 이렇게 예. 뭐 자전거를 타는지 뭐 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타는 장면인데 자세히 보시면 위아래가 지금 잘려 있잖아요. 위아래가. 얘를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자, 마우스 여기 지금 그 83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클립 속성에 가서 뭐 화면 비율 설정이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가서 또 뭐 다른 거를 해보라고 돼 있는 거죠. 탐지 및 제한을 클릭하면은 알아서 선택해 준다 이거죠. 화면 비율 설정. 화면 비율 설정 여기 들어가 보면 처음으로 화면 비율 인식, 비디오 화면 인식 비율 4:3, 16:9, 9:16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탐지 및 제한이라는 게 밑에 있단 말이에요. 얘를 눌러주면 아 얘는 지금 16:9로 촬영된 영상이니까 이 상태에서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지가 세팅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 거는 있는데 왜곡이 된 거지. 왜곡. 사람이 길어졌잖아. 모가지를 잡아 당긴 셈이니까 팔다리를. 목적에 맞게 찍어서 올리는 게 제일 낫겠어요. 그러니까는 4:3 영상은 실제로 요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에는 1:1로 지금 연습을 해보는 건데 1:1로 그 대부분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영화를 촬영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 같으면 저 귀퉁이에도 뭔가를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중간에 중요한 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냥 얘를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보세요. 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얘를 가져왔을 때 여기다 얘를 위아래로 펼치면 이렇게 펼치면 왼쪽과 오른쪽은 잘릴지 몰라도 얘가 기럭지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보기는 좋다 이거지. 얘는 가장 보기는 좋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과도하게 아까는 늘린 거야.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진 거야. 길이가. 이거는 좀 불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 그대로 살아났다 이거죠. 얘는 왼쪽과 오른쪽은 안 살아나요. 왼쪽과 오른쪽은 잘려 먹었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잘렸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있는 주인공에 나오는 모습은 그대로 다 살렸다. 왼쪽과 오른쪽은 안 보인다. 그런 거. 장단점은 서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 가장 더 좋은 거는 뭐다? 처음부터 촬영을 그렇게 하자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예. 파일에 가서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저장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드 타고 가는 그림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파일에 가서 가져오기 미디어 파일에 가면 거기에 보드 타는 거 있거든요. 스케이트 보드. 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스케이트 보드 타는 게 오른쪽에 하나 나타날 겁니다. 왜냐면 여기 영상이 JPG가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이 풍선 그림은 그림이고요. 서핑 타는 것도 동영상이라서 서핑 타는 것도 오디오가 있어요. 그리고 보드 타는 것도 오디오가 있고요. 자, 얘는 그림이니까 당연히 또 잠깐만 16:9로 맞춰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져온 것 중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는 여기 뭐 비율 변경하기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영상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TV로 보면 모니터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오른쪽이 없죠. 그럼 얘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리면
늘리면 또 위아래가 잘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속성 설정에 가서 화면 비율 설정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지죠. 이게 원래 영상이었는데 얘를 거기서 줄였던 거지. 책에서는. 예. 자, 지금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요. 밑에 오디오가 밑에 딸려 있지 않습니까? 또 서핑하는 것도 마찬가지에 오디오가 있어요. 이 파도 소리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오디오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얘를 지워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효과음을 배경음악을 깔 거야 이거죠. 예. 그러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비디오 오디오가 세트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때 비디오나 오디오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를 해제하기를 누르면 여기 가운데 선이 하나 그려질 거예요. 얘는 자세히 보시면 얘가 위아래가 통합되어 있는 애고요. 얘는 선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디오 오디오가 떨어진 애예요. 그러면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럼 이 오디오는 불필요하니까 나는 이 오디오를 빼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질 테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음악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파일에 가서 가져오기 누르셔서 미디어 파일에서 여기에 보니까 노래가 Are you up for it? 뭐 이렇게 써 있네 이런 거요. 이게 지금 오디오니까. 예. 그럼 이런 오디오를 여기에서 가져오면 길지만 하여튼 노래를 따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재생을 해보면 이걸 놨는데 아까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 오디오가 좀 제 귀에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이가 안 맞네. 길이가 안 맞잖아요. 비디오는 이만큼이고 오디오는 이만큼 뒤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때요? 영화나 드라마에 맞춰서 사운드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별도로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음악이 좋으면 그 영화를 그 음악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든지 영화에 맞는 음악을 가져와서 OST로 썼지만 지금은 다 작곡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이 아니니까 저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에 맞는 경쾌한 리듬을 하나 가져와야지. 저기다가 예를 들어서 달 타령을 넣으면 어떨까? 달아 밝은 달아. 이것도 나쁠까?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예. 서핀 USA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이런 음악에 맞춰서는 서핀 USA 같은 그런 팝송을 들어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영상에 맞는 음악을 대체해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죠. 단 가져올 때는 저작권에 주의해야 된다. 저작권에 주의해야 된다. 예. 가져올 때 선생님 파일 가져오기 미디어 파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디렉터 존에서 사운드 클립 다운로드 하는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서 무료로 음악을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음악을 가져오려면 여기서 음악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예, 이걸 틀어보고 박수 소리는 좀 안 맞겠죠? 지금 이거는 아까 저거잖아요. 보드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검색키는 없어요, 선생님? 여기요? 네. 음악 검색하는 검색키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거를 쓰면 뭐 이것만 갖고 봐야지 뭐.
교통수단 여기서 주는 무료 음악들은요 특별히 탁월한 거는 없을 수 있어요. 무료로 제공해주는 음악은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응? 상업으로 쓰지 말라는 거 그거 뭐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무료로 그냥 상업으로 갖다 놓은 여기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건데 이거를 제공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건 무료로 주는 거죠. 상업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거죠. 유튜브에다 올리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여기다 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가도 다 있어요. 무료로 주는 거. 몇천 곡 있어요. 몇천 곡. 몇만 곡 있어요. 그거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 써도 돼요. 그런데 입맛에 안 맞지. 난 방탄소년단 노래를 여기다 올리고 싶은 거야. 큰일 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오디오, 그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음악. 예, 배경음악 같은 거 일반 오디오를 사용하면 저작권에 유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TS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수익 발생이 나면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디? BTS한테 간다. 그러면 나는 법적인 처벌을 받느냐? 안 받아요. 2010년부터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저작권 침해라고 하잖아요. 저작권 침해.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대신에 뭐가 수익만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팀장님 이거 침해 아니고 침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치매가 왔나 봐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딜리트를 누르면 그냥 딜리트되는 게 아니고 뭐 따로 뜨던데 그걸 뭘 눌러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보시면 제가 이걸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노래를 가져왔잖아요. 지금 아까 이걸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좀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 눌러서 비디오 오디오 클릭을 해제해야 돼, 링크를.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얘 비디오냐 오디오냐 구분이 되잖아요. 이제는요. 얘는 통으로 되는 거고 얘는 따로따로 되잖아요. 그러면 오디오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죠, 그냥. 자, 교재 지금 87쪽의 아래를 보시면 아까 보신 대로 결합되어 있는 거하고 붙어 있는 거에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선이 갈라져 있는 애는 따로 있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하나로 되어 있는 애고. 그게 차이가 난다. 자, 다시 얘를 이제 삭제를 했을 때가 문제인데 얘를 삭제가 됐을 때 문제인데 얘를 삭제를 하게 되면 비디오를 삭제하든 오디오를 삭제하든 간에 얘를 삭제하면 뒤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될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삭제를 했을 때 땡겨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내가 쪼개고 싶은 거야. 영상 같으면 사진은 5초간 보이니까 줄이면 되는데 영상은 지금 이 보드를 타는 장면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영상으로 돼 있는데 아까 그 자전거 타는 거 다른 걸 가져와 볼까요? 가져오기 익스트림 스포츠 바이크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갔어? 바이크 이거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이 안에서 고개하는 게 있고요. 가다 보면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다가 일로 쪼개야죠. 두 개로. 영상이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쪼갤 때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이런 영상을 보다가 쪼갤 거냐 이거지. 쪼갤 거다 이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좁혀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얘를 펼치면 여기 있는 영상하고 여기 있는 영상이 서로 그림이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살펴봤을 때 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하고 여기 있는 그림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영상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했느냐? 얘도 뒤편에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다르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영상하고 이쪽에 있는 영상하고 여기 있는 영상이 서로 세 가지가 다른 영상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 한번 보세요. 여기다 선택을 하고 나서요. 요거 나누는 기능이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나누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얘를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누르면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졌죠. 그렇죠? 여러분 영상 촬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제주도 여행 갔어요. 자,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여행지 출발해서 저녁 드시기 전까지 계속 촬영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촬영하시는지 한번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써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촬영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시에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 가서 촬영을 하고 9시 30분에 낚시 장면을 또 촬영을 할 거예요. 바닷가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9시 30분에 낚시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촬영 버튼 누르죠. 촬영 버튼 눌러서 촬영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낚시하는 장면으로 이동을 해서 촬영할 때는 계속 촬영해 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멈춥니까? 중간에 멈추죠. 중간에 촬영 중지를 하나요? 아니면 멈춤을 하나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촬영하는 기능이 있어요. 촬영하는 기능인데 잘 보셔야 돼요. 사진은 착각 누르는 순간에 한 장면이 찍히지만 동영상은 안 그래요. 동영상은 촬영할 때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촬영이 들어가고 나면 중간에 잠깐 멈출 거냐, 이어서 찍겠느냐, 아니면 중간에 아예 딱 스톱할 거냐. 촬영 중지가 있고 멈춤이라는 게 있어요. 촬영 중지가 있고 또는 멈춤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로 촬영을 하세요? 멈춤으로 찍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어서 계속 찍으시겠다 이거죠? 그거밖에 몰라서 못 찍어. 멈춤 찍어.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중간에 촬영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촬영을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지를 할 겁니까? 멈춤을 할 겁니까? 멈추는 건 대부분 멈춤을 하잖아요. 중지, 멈춤. 이거는 스톱이고요. 이건 스톱이고, 이건 퍼즈예요. 그러면 중지를 했으면 다시 촬영을 하는 거고, 멈춤했으면 이어서 촬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지해서 다시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하나의 클립으로 촬영하는 거고, 하나의 클립으로. 하나의 테이프로 남는 거라고. 파일이 하나라고. 근데 멈춤해서 이어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 영상이 하나의 클립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클립이라는 건 파일이지, 파일. 멈춘지에다 다시 촬영하면 하나의 클립. 그러다 다시 또 촬영하면 어떻게 돼? 다시 촬영하면 거기 또 하나의 또 다른 클립, 또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오늘 촬영하고 내일 촬영하고 아침 촬영, 점심 촬영, 저녁 촬영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중간에 스톱을 누르죠. 퍼즈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자, 3번 씬 촬영할 겁니다. 그럼 3번 장면 촬영 스탠바이 큐에서 촬영할 거 아닙니까? 예, 컷 잘하셨어요. 장소 이동합니다. 저쪽에는 또 9번 촬영하는데 그럼 9번 촬영 스탠바이 촬영했어요. NG 또 다시 촬영할 거 아닙니까? 그럼 클립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남녀가 서로 쳐다보는 장면을 찍을 때 남자 쪽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장면을 촬영 따로 하고 여성 입장에서 남성을 바라보는 촬영 따로 한단 말이에요. 멈췄다가 촬영하는 게 이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컷했다고 다시 촬영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가지 장면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지금 얘는 지금 실내에서 여기서 이렇게 뭐 구간을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이쪽에 가서는 또 다른 장면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속으로 연결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한 번에 촬영된 건 아니죠. 얘 따로 촬영하고 얘 따로 촬영하고 얘 따로 촬영해가지고 합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어서 촬영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하고 이 서핑하고 이 보드하고 이 바이크는 별개니까 이게 별개 파일로 촬영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를 쪼개야 될 거 아닙니까? 쪼갤 때 우리가 어떻게 쪼개냐면 눈으로 보면서 장면이 바뀌었네 하고 여기에서 분할시키고 저쪽에 가서 장면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또 분할시키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동으로 분리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여기다 클릭해 놨잖아요. 이렇게 클릭해 놓고 그래 여기서 분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쪼개졌잖아요. 나눠졌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서 숲 사이를 달리는 장면에 또 분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또 쪼개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작업으로 쪼갤 거냐? 아니면은 아까 보드 타는 거 바이크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얘를 분할을 시킬 건데 어떻게 분할을 시킬 거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책에 보시면 그 88쪽에 5번 설명에 1, 2, 3, 4, 4가 있는데 비디오 클립을 타임라인에 삽입하고 이렇게 삽입을 하고 슬라이더 이렇게 구간을 맞춰 가지고 수작업으로 선택하고 나서 시간 표시 막대해서 여기에서 선택한 클립을 분할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놓고는 또 계속 자르는 방법이 있지. 4개로 클립을 이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분할을 시키고 여기서 분할을 시키면 이 중간에 있는 애 이걸 난 없앨 거야. 그럼 딜리트 누르면 메꿔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엔진한 부분을 잘라내 버려야지.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다 그렇게 촬영을 해서 그렇게 편집하고 그렇게 잘라 버리는 거예요. 엔진한 부분은 잘라 버리는 거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 필름이니까 필름을 번호 순서대로 쭉 맞춰놓고 가다가 필름을 이제 보여줄 거 아닙니까? 환등기로 틀어놓으면 엔진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위로 그 부분을 딱 자르지 양쪽을. 엔진한 부분 잘라버리고 필름 잘라버리고 다시 붙여주면 되거든. 풀로. 그럼 필름이 딱 붙으니까 그럼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촬영하셨잖아. 이게 내가 촬영한 거라면 남이 촬영한 거를 내가 편집하려면 애먹어요. 어디가 잘못된 부분을 모르니까는. 근데 여러분이 여행 가서 찍었는데 어느 부분이 불편하다는 거야. 촬영하면서 느낀 게 지금 옆에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만 들어와. 이때 촬영된 시간을 보니까는 비디오 테이프 같으면 몇 분이 돌아갔다는 거 나타나잖아요. 테이프에. 그러면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지금 12분 때 촬영되고 있는 건데 잡음 많이 들어왔음 하고 메모를 해놔. 수첩에다.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 1시간 촬영한 거를 VTR에 넣고 편집을 할 때 12분 때에 잡음이 많이 들어왔다고 메모했으니까 빨리 그 부분에서 잘라버려야지. 옛날 VJ 특공대 이 사람들이요. VJ들이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요. 한 사람당 비디오 테이프 10개를 촬영해요. 10시간을. 둘이 나가요.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코너 보셨죠? 거기 촬영하는 사람이 3명이 가요. 촬영하는 사람이 3명이 가거든요. 드론 촬영하는 감독 따로 가지만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전체를 촬영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2사람은 이승윤 씨나 윤택 씨를 촬영하고 한 사람 또 자연인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담 마크를 해서 찍는 사람들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동시에 촬영이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자기 부분에서 어디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메모해요. 그 메모한 부분을 다 잘라 버려야지. 테이프를 처음부터까지 다 보면서 편집하려면 힘들잖아요. 메모를 다 일일이 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무조건 찍기만 하시죠? 아직은 처음이라. 저도 편집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하다가 제가 말실수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더하기 2는 3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1 더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말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시간을 보는 거야. 현재 몇 분 때 내가 이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를. 그럼 그 시간대 가서 1 더하기 2는 3입니다 라고 4입니다 라고 틀린 부분을 잘라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기록을 하죠. 수첩에다 기록을 했든지 어딘가 메모를 해놓거든요. 자, 다시 한번 파일에 가서 구간 자르는 거는 요즘 컷 편집이라 그래. 컷 편집. 앞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뒷부분에 잘라버리고 중간에 알맹이만 쓰겠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 화면 바꿔서요.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바꾸면 기존에 외부에서 가져왔던 파일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매번.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합니다. 이렇게 막 꾸몄잖아요. 이렇게 꾸몄는데 그냥 이 부분을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연습하셔도 돼요. 자, 파일에 가서 가져오기. 매번 비디오 파일 가져오려면 귀찮으니까 스케이트보드하고 바이크 2개는 우리가 쓰니까 그 바이크하고 스케이트보드 2개를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얘를 또 파일에 가서 새 프로젝트 하면 이게 사라지니까 밑에 있는 것만 지워버리고 다시 또 가져와서 연습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비디오와 오디오 다듬기를 볼게요. 다듬기를 좀 해야 되는데 다듬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자,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해서 중간중간에 엔진한 부분 있잖아요. 엔진한 부분, 엔지 부분을 잘라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어디 부분이 엔지가 난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 엔진한 부분, 앞부분 NG 그러면 NG라는 글자만 지우는 게 아니라 NG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스탠바이 큐 해가지고 쭉 가다가 NG 그러면 그 스탠바이 큐서부터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스탠바이 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스탠바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카메라 감독님 촬영 시작하세요.
이 얘기고요. 큐 이거는 뭐냐면 배우님 연기를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스탠바이 큐 바로 안 들어가요. 스탠바이 그럼 감독이 촬영에 들어가요. 카메라 감독이. 그 다음에 큐 그러죠. 그럼 배우가 그때 움직이는 거죠. 스탠바이 큐 이러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배우가 움직이는 것부터 촬영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배우가 움직이기 전에 연기하기 전에 카메라 감독은 미리 촬영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스탠바이고 큐는 배우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G는 아무 때나 NG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니까 스탠바이서부터 NG라는 부분은 잘라서 버리면 되고 배우 한참 끝나고 했더니 잘 나가다가 오케이 그러면 성공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다음 장면 할게요. 뭐 자꾸만 NG가 나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뭐 이렇게 하든지. 왜냐면 특정의 어떤 배우들이 웃기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한번 웃기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배우들은 어떤 누구도 다 NG가 난대요. 그러니까 분위기 바꾸려니까 천상 쉬는 수밖에 없거든. 실제로 이 촬영 장소에 가면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보조 출연자들 공급하는 대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대학생 몇 명, 직장인 몇 명 보내주세요. 그러면 남녀 비율 맞춰가지고 대학생은 발랄한 복장으로 직장인은 정장 복장으로 해서 아침에 촬영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촬영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대기하는 거죠. 일당 얼마 이렇게. 그래서 뭐 갔었어요. 저도 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 저를 쳐다보더니 그때 와서 하는 말이 산적하면 좋겠다고 등치가. 분장의 얼굴이야 뭐 이렇게 뭐 가발 같은 거 쓰면 산적 모양이 나오는데 일단 체격이 있으니까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뭐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나 보죠. 했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산적 출연하면 좋겠다고. 안 그래도 영화 준비하는 게 있는데 몰라 산적 두목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산적 꼬레비겠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재밌어요. 그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전쟁터죠. 전쟁터 진짜. 예. 89쪽 한번 보세요. 비디오하고 오디오를 다듬어야 되는데 비디오하고 오디오는 먼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원하는 부분만 뽑아낸다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려내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단일 다듬기와 다중 다듬기라는 걸 해볼 건데요. 예. 자, 먼저 바이크 타는 건가요? 보드 타는 건가? 보드 타는 것 같은데? 예, 보드 타는 장면을 한번 가져올 겁니다. 보드 타는 장면,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하나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예.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지금 어딘가를 보세요. 여기 V자 보이세요? 디자이너 이거? 이런 것도 보이고요. 뭐 여기 V자는 뭐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가 더 있다는 뜻이죠? 더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비디오 편집 다듬기 어디 갔어? 오디오 말고 비디오 편집 다듬기 비디오 이미지 편집 여기 보면 다듬기라고 있네.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책에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이 책에는 뭐가 불편하게 되어 있네. 이상 이렇게 할게요. 그냥 책에서 요거 가위 모양 그림 보이세요? 가위 모양? 이걸 누르든지 이 가위 모양을 누르든지 이렇게 뜨죠. 그렇죠? 이렇게 뜨든지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디오 이미지 편집에 가서 다듬기를 누르면
똑같은 그림이 뜰 거예요. 근데 한 박자 쉬고 뜨죠. 바로 탁 뜨는 게 아니라 좀 이따 꿈뻑거렸다 뜨죠. 이 컴퓨터가 그거는 좀 더디게 움직여준다는 뜻이네요. 요 가위 모양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단일 다듬기, 다중 다듬기란 말 보이세요? 네, 그럼 단일 다듬기를 한번 가보세요. 단일 다듬기. 교재는 90쪽으로 갑니다. 예, 그러다가 마우스로 요거예요. 요렇게 마우스로 영상을 보다가 클릭을 하면 삼각형 그림 보이세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칼날 같은 거 보이세요? 칼날 같은 거? 요렇게 조져다 보면 칼날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왼쪽에 있는 칼날을 마크인이라고 하는 거 누르시고요. 오른쪽을 보시다가 오른쪽을 재생하고 보시다가 그래 난 여기 맞아. 그럼 오른쪽 칼날을 누르는 거예요. 이거 얘를 누르면 요 오른쪽 칼날이 일로 딱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누르면 이 오른쪽 칼날이 오른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마음에 든다.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 이만큼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이만큼 보고 있었어. 이만큼 보고 있었다가 얘를 다 쓸 게 아니란 말이야. 플레이도 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멈추거든요. 스톱이 아니라 퍼즈죠. 퍼즈. 멈추는 거. 정지. 일시정지. 그래 여기에서부터 시작. 칼날이 왔어요. 또 플레이 누르다가 저기 아저씨 있어. 아저씨. 이 아저씨 만나는 장면에서 딱 멈췄어. 여기까지만 쓸 거야. 그 오른쪽 칼날을 등록시키면 왼쪽에 오른쪽에 딱 들어오죠. 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하면 돼요? 확인 누르면 되죠. 확인 누르면 앞부분 잘리고 요거 하이파이브 하기 전에 멈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볼륨은 조금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부분 머리 띄고 꼬리 띈 거예요. 생선 다듬는 것처럼 머리 띄고 꼬리 띄었어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단일 다듬기다 하는 거죠. 단일 다듬기. 자, 이번에는 똑같은 영상을 스케이트보드를 하나 더 가져와서 이번에는 다중 다듬기를 할 겁니다. 다중 다듬기. 자, 아까 여기 단일 다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출발한 지점이 있고요. 끝나는 지점이 보이는데 어떻게 자를 거냐? 내가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만큼까지 와서 여기에서 끝나겠다라고 하면 앞에 머리 띄고 뒤에 꼬리 띄었지 않습니까? 그럼 몸통만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떨 수도 있냐면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걸 파내야지. 엔진한 부분을 잘라내야지. 엔진가 여러 군데 났으니까 잘라 버려야지. 그건 다중 다듬기. 다중 다듬기.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한 동네가 있어요. 왼쪽에 한 동네. 오른쪽에도 동네가 하나 있고요. 왼쪽에도 동네가 있죠.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뭐 칸막이 같은 게 하나 돌아다니잖아요. 이 칸막이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줄이면 돼요. 그러면 난 요만큼만 쓰겠다 이거. 요만큼만 보겠다 이거죠. 요만큼만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만큼 누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놓고 끝장면을 집어넣으면은 끝장면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여기 가서 끝자락 칼날을 집어넣으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동네 잡았어요. 교재 91쪽 2번 그림 하얀 아래 그림 보시면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요 중간에 파란색 요게 보인단 말이야. 마커가 얘가 보이는데 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지고 이쪽을 볼 거냐 이쪽을 볼 거냐 대충 보시다가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이만큼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장면 여기서부터 나는 플레이 눌러서
그래, 여기서부터 난 시작할 거야. 그럼 왼쪽 칼날 집어넣고 마크인. 그 다음에 플레이 누르다가 그래, 여기 장면 좋았어. 마크아웃. 그 여기 첫 번째 구간이 편성이 된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 구간이 편성이 됐어요. 아까하고 똑같아, 이거는요. 다중 다듬기 말고 단일 다듬기하고 똑같다고. 근데 이제 중간을 잘라내고 뒷부분을 다시 끊어낼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보자고요. 뭐라고 써있나? 페이지 넘겨서 92쪽. 얘를 옮겨보세요. 얘를 이렇게 옮겨봐요. 얘를 옮기면 여기 또 시작 부분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칼날을 집어넣고요. 마크인. 또 플레이 누르다가 그래, 요 부분 마크아웃. 그럼 두 번째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얘가 첫 번째 구간을 자르는 거고 얘가 두 번째 구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아까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이파이브 장면.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케이, 여기까지를 나는 쓸 거야. 마크아웃. 그럼 구간이 세 군데가 나왔죠? 푸른색 구간이 세 군데가 나왔어요.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색깔은 뭐다? 잘라버리는 거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세 군데가 잘린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가. 쉽게 말해서 아까 단일 다듬기 같으면 중간에 엔진한 부분을 파내는 게 아니잖아요. 엔진한 부분이 아닌 제대로 된 거를 잘라버리는 거잖아. 앞뒤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단일이고 지금은 엔진한 부분을 파헤치는 거잖아. 여기가 엔진한 부분이야. 여기 주사위 검은 게 여기 엔진한 부분이라고. 지금 이 부분이 이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라인이 오케이 컷이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르고, 쉽게 말하면 무를 샀는데 중간에 바람 들었어. 무 안에 생선처럼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을 잘라버려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다중 다듬기다. 예, 이제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누르면 세 군데로 쪼개진 거죠. 아까 거는 머리 띄고 꼬리 띄었으니까 덩어리가 하나고, 얘를 중간에 바람난 부분을 머리 띄고 꼬리 띄고 중간에 바람난 부분을 다 잘라서 빼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얘를 이어지면 중간에 영상이 꽁충 띄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박진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 때 처음부터 쭉 이어서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잘라서 구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기 좋지. 예. 껑충 뛰는 거 그거는 뭐 그냥 놔두는 중간에 이런 거죠. 사람이 뜀박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 뜀박질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는 뒤에서 촬영해요. 뒤에서 여기에서 카메라가 지금 뒤에서 촬영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면 뿅 하고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만큼 왔을 때는 옆모습을 찍어요. 옆에서 카메라가. 여기 이제 뒤에서 촬영하고요. 뒤에서 촬영하고 여기는 옆모습을 촬영하는 거죠. 옆모습을.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촬영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도착점이 올 거 아닙니까? 도착점이 올 때는 카메라가 어디 있어야 된다? 이쪽에서 바라봐야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장면을. 피니시 라인을 끊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오는 장면을. 그러면 촬영을 3번 하는 거죠. 선수가 뛰어가는데 뒤에서 촬영하고 와서 얘 짬짬 뛰어가는데 쫓아가고 옆모습을 못 찍잖아.
그러면 이제 스탠바이 큐 그랬더니 막 뛸 거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 컷 잘했어요. 자 이제 카메라 감독님 위치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뛰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구간에 와서 스탠바이 큐 하면 얘가 막 여기서 뛰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뛰어갈 거 아닙니까? 이만큼 뛰어가면 컷. 그럼 한 장면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는 장면을 찍을 때는 저쪽에서부터 막 뛰어오는 장면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스탠바이 큐 해가지고 들어올 때 이 사람이 피니시 라인에 딱 들어올 때 컷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저기 갔잖아. 그럼 카메라는 어딜 보고 있어? 빈 트랙을 쳐다보고 있겠지. 그러면 컷 그러는 거예요. 감독은. 그럼 이 세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지. 연속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럼 세 개 구간을 별도로 찍었잖아요. 세 개 구간을 촬영했으니까 얘를 합성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잘라서. 그래 재밌다고. 저번에 그 영상 보여드렸어요? 방댕이 춤? 이번에는 오디오 다듬기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오디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 오디오를 어떻게 했어요? 비디오 오디오를 같이 잘라버렸잖아요. 그 음악이 중간에 퉁퉁 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비디오는 중간에 연결이 끊어지면서 붙는 거지만 오디오는 새로 집어넣어줘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오디오는 그냥 그 잘라가지고 그냥 원 오디오를 그냥 원 오디오 자체를 하나 이렇게 뜯은 거를 긴 거를 빼서 같이 한꺼번에 연결해 주는 게 낫지. 이거는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오디오가. 그러니까 이 오디오를 어떻게 쓰냐면 오디오를 분리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오디오를 분리시켜가지고 오디오는 처음에 빼버리는 거예요. 오디오는 빼서 버리고 오디오는 빼서 어디 갔어?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이 오디오를 하나 가져올 거 아닙니까? 보드 타는 장면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는 오디오를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연결해 줘야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구간을 잘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구간에 맞춰서 오디오를 잘라 버리면 이 잘라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오디오가 되는 거죠. 비디오 오디오가.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 갖고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디를?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그룹을 안 줘도 상관없죠.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 따로따로 노는 거니까 그러면 이 노래는 영상은 끊어지지만 영상은 툭툭 끊어졌지만 오디오는 연결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을 저작권 있는 노래를 아무거나 사용하게 되면은 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이 오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저작권 침해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한테 오지는 않는다. 수익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거는 있어요. 여기에 셀 바이 뮤직이라고 있는데 이런 곳에 가서 노래를 사요. 여기서 노래를 산다고. 마음에 들면 사가지고 이 노래를 여기다 실어요. 유튜브에다 올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저작권 문제도 아니고 수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비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래 사이트에 가서 노래를 사서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700원 정도 해요. 뭐 멜론 이런 사이트에 가면 노래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듣는 용도지 유튜브에도 못 올려요. 이거는 듣는 용도가 아니라 얘는 편집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도 되고 뭐 곡당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한 곡씩 하려면 비싸지 대신에. 그러니까 저는 5년 계약을 맺어서 600곡까지 한 달 1년에 120곡이니까 5년 동안 600곡을 제가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만 얼마 120곡에 비싸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기 있는 음악을 가지고 작업하면 상관없다 이거죠. 요금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런 요금제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 달에 10곡 7,900원. 무제한 하는 건 18,900원. 이거는 71,000원. 연간 120곡. 얘는 월에 18,900원이죠. 월. 그러니까 12 곱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건 한 달에 10곡인가요? 1년에 120곡이니까 한 달에 10곡이잖아요. 한 달에 10곡이면 뭐 충분하지 뭐. 그렇다고 17만 원씩 해갖고 무제한으로 쓸 필요는 없는 거고. 한 곡씩은 3,000원이고 비싼 편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 유튜브 채널 주소를 기록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에 들어가는 오디오는 다 여기서 커버한다. 수익도 다 발생해 준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노래도 있고요. 무료로 제공해 주는 노래는 아무 데나 써도 되고요. 이것도 좋고요. 좋은 거 많아요. 무료지만. 이거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예,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무료니까 이거 쓰셔도 돼요. 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해도 된다 이거죠. 해변의 저녁 이거를 일단 로그인을 해야죠. 회원 가입을. 예, 로그인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고 그렇게. 자, 오디오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지고 굳이 컨트롤 N 할 필요 없이 새 프로젝트 할 필요 없이 오디오를 한번 가져볼게요. 오디오. 여기 오디오가 없죠? 그러니까 가져오기 미디어 파일에 가면 여기 스케이트보드 말고 여기 Are you up for it? 이라고 돼 있네. 이런 노래. 그럼 노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노래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그 수많은 그 노래를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좀 멋있게 꾸밀 수도 있어요. 노래가 좀 화려해야 좋잖아. 웅장한 노래. 아니면 잔잔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를 정도로 잔잔한 노래를 써도 되고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있는 노래를 선택하고 나면 요거 있잖아요. 가위 모양. 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오디오 다듬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이 노래가 몇 초에? 54초짜리 노래네. 54초. 54초. 이제 플레이 눌러보면 자, 중간에 멈춰놓고요. 정지를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플레이 누르다가 그 퍼즈 일시정지를 누르면 거기서 멈추죠. 그렇죠? 자,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 파장을 잘 보세요. 여기가 좀 높이가 낮죠? 이 부분 높이가 좀 높잖아요. 이 부분 높이가 좀 높은데 비해서 이 부분은 지금 높이가 낮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좀 잠잠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잔잔하고 이 부분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커지겠지. 여기 높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노래를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칼날 안쪽에다 넣고 이만큼 듣다가 자, 이 부분에 가서 바깥쪽 칼날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확인 누르면 노래가 고음만 나오는 거지. 앞에 자르고 뒤 자르고. 이해되시겠어요? 노래도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설하는 장면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 때는요. 촬영할 때 잘 촬영해야 되는데 자,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 선생님이 3가지를 당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첫 번째, 뭐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막 해요. 두 번째, 이렇게 하세요. 부연 설명을 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부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하고 막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영상으로 만들 때는 부연 설명을 빼는 게 좋아요.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 주십시오. 탁 잘라 거기에서. 부연 설명 빼고. 두 번째, 그 전까지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뭐를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자르고. 아까 다중 편집기로 자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간을 잘라가지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 연설 같은 거 할 때도 다 그래요. 연설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주기 힘들 때는 중요한 요점만 짝짝짝짝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뉴스 시간에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디오를 다듬어야 돼요. 자, 이 오디오를 다듬을 때는 스피커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 소리를 잘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어폰이나 헤드셋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요, 스피커에서는 안 들리는 부분이 이어폰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든지 먹방 같은 거 한다든지 강의를 할 때 소리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한 거를 녹화를 해서 봤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스피커로는 안 들리는데 이어폰을 꽂거나 헤드셋을 들으면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해 줘야 되거든. 그게 쉬운 거는 아닌데 그 부분을 잘 듣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볼륨을 좀 줄여준다든지 전반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높이를 좀 높여놨는데 자, 이 부분 여기 잘 보세요. 높이가 원래는 한 요 정도 높이인데 요 경계선이 보이죠? 경계선 1번과 효과 2번 글자 이 사이가 경계선이 이렇게 높여주면 아까 얘가 이렇게 좀 높낮이가 다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는 게 있고요.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는 게 있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는 건 이렇게 조절할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는요.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때가 있어요. 볼륨. 그래서 볼륨을 이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자, 크라이막스 되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일부러 볼륨을 높여줄 때가 있어요. 자, 한번 틀어볼게요. 얘가 원래 소리는요, 한 요 정도 소리 같은데, 요 정도. 요 정도 소리 같아요, 요 정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디 갔어? 뭘 잘랐어? 자, 이 부분을 제가 여기 가운데 조절점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소리가 커져요. 소리가 커지고 소리를 낮출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소리가 높아집니다. 커져요. 커지다가 극도로 크게 해볼게요. 여기는 소리가 지금 이래요. 요 정도를 가는데 여기는 볼륨이 커져요. 그러다가 볼륨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저 밑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죠. 삐삐 하는 사이, 요 사이 여기는 또 커지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소리인데 이거를 제가 소리를 인위적으로 낮췄어요. 이렇게 볼륨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게인이라 그래, 게인. 볼륨을 제가 녹음을 할 때 마이크로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녹음을 할 때도 여기에 마이크 자체에 게인이 있어가지고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 볼륨을 녹음을 해왔는데 소리가 작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들 보고 볼륨을 크게 해서 들으세요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볼륨을 크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줘야지. 이거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높여준다든지 낮춰준다든지 해서 어느 연주곡 같은 경우에는 막 강하게 막 쫙 올라와야 되니까 이 부분, 아까 여기 부분은요 소리가 낮았는데 여기 소리가 높아졌다고. 이게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점들 보이죠? 점들.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날 때 말고 화살표가 나타날 때 클릭하면 게인이란 말이 나와요. 게인. 데시벨을 높여주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높이면 거칠어져요. 거칠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 녹음실 보면 이렇게 막 조절하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듯이 여기서 조절하는 거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조절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 오디오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따로 있든지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믹서가, 우린 그게 없으니까 요 정도로만. 예. 자, 이번에는요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아래에 있는 편집 구간에 와서 여기서 꾸미고 가져왔죠. 이 아래에 가져와서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김장김치를 다듬어야 되는데 배추 절인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무리려고 보니까 배추 절인 게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솎아낸단 말이에요, 안에서. 그리고 다시 버무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솎아낸 거를 가져와서 버무리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를 밑에로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버무리지 말고 이 자체를 여기서 고쳐가지고 가져오면 편할 거 아니냐. 그걸 프리컷이라 그래요. 프리컷. 라이브러리 장에 미디어 클립을 트랙에 삽입한 후에 밑에 가져와서 꾸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동안 미리 다듬기를 해서,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배추를 김장 버무린 통에다 가져와서 절여놓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절여놓은 상태에서 가져오잖아요. 그게 프리컷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뭐 바이크를 가져오든 뭐를 가져오든 상관없는데, 얘를 가져오기 전에 여기 와서 오른쪽 눌러서 프리컷. 여기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가 라이브러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프리컷. 없죠? 네, 지금 버전에서는 없어요. 이 책은 상위 버전 책이잖아요. 그렇죠? 상위 버전에서는 프리컷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프리컷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컷을 잘 안 쓰고요. 어차피 얘를 여기서 버무려서 가져오나 밑에 채널 여기 트랙에 가져와서 여기서 꾸미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밑에서 버무리려면 다 카트 잘라지잖아요. 잘라주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통으로 쓰는 게 좋지. 여기에서 프리컷을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버무리고 나서 아래쪽에다 가져오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아까 우리 다중다듬기라든지 단일다듬기라는 이용을 해서 여기다 잘라서 머리 띄고 꼬리 띄고, 그러면 이제 몸통만 남은 생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와라 이거죠. 방법은 동일해요. 그런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96쪽에 보시면 얘가 이제 쪼개졌단 말이야. 라이브러리에서 잘랐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앞부분은 안 쓰고 뒷부분만 쓰겠다 그러면 뒷부분만 꺼내오면 된다든지 앞부분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쓸 수가 있다. 예. 그리고 프리컷을 한 거는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프리컷을 하면 여기 이렇게 노란색 폴더 그림이 생겨요. 여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뭐가 생겨요. 우리 책에 보면 96쪽에
예, 폴더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걔를 클릭하면은요 원본으로 들어가요. 원본으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상위 버전을 갖고 있으니까 집에서는 실습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 연습하던 거에 비해서 봤을 때 굳이 프리컷을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거다 이거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장면 탐지라고 하는 거를 해볼 겁니다. 장면 탐지. 오늘 양을 많이 못 나갔는데요. 여러분이 댁에서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상을 좀 자르는 연습. 촬영을 다시 하려면 어려우니까 촬영한 거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원하셨던 구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상대로 여러분이 그 편집해 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나 예능인 같은 걸 보실 때 이제는 예전에는 그 드라마의 내용이 좋아서 주인공 역할이 누구고 해서 봤지만 지금은 그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역할보다도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어떻게 편집을 했을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드라마 내용은 재미가 없어져요 분명히. 그런데 많이 학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